네.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일단 트랜지스터 FET에 대해서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기 전에 좀 경험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정전기에 대한 내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막 정전기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서지가 들어오더라도 보통 이제 베이스 에미터로 전류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좀 정전기에 대한 내성이 상당히 좀 FET보다는 훨씬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FET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전기에 대한 서지가 들어오면은 이게 흘러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요 게이트 소스관이 이제 그 전압에 의해서 이제 파손돼 가지고 이제 FET가 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에 좀 심한데, 겨울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우리 이제 공정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스웨터도 많이 입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정전기가 심하죠, 이제. 뭐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공정에 이제 정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습도를 맞추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습기를 튼다든지 아니면 이제 물수건을 이제 걸어가지고 습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해주면은 이제 습도에 가지고 이제 사람에서 발생하는 정전기가 중화돼 가지고 어떤 공정상에서 이제 정전기에 의한 어떤 이제 회로 제품의 어떤 불량이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이제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게 관리가 좀 잘 안 됐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백라이트 이제 점등을 하는 이제 인버터를 전원 모듈을 이제 개발해 생산을 하는데 좀 불량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확인해 보니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커넥터 쪽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 어스밴드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관리가 안 됐으니까 어스밴드도 안 하고 이제 습도 관리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냥 공정에 이제 정전기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 제품이 이제 FET 뭐 온오프하는 뭐 그런 이제 스위치인데 FET가 이렇게 연결됐으면 이제 그대로 이제 터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게 이제 FET 뒤에다가 이제 저항하고 제너 다이오드를 이제 답니다, 이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서지가 들어오면 이제 이 저항에서 일단 전류가 일단 좀 제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 다이오드로 이제 전류가 이제 흘러버리기 때문에 FET를 좀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저항 없이 그냥 제너 다이오드만 달아놓으면은 제너 다이오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제 이런 식으로만 해놔버리면 서지가 들어오면 이제 요 서지가 그대로 그냥 제너 다이오드로 흘러가지고 제너 다이오드가 이제 이제 요 적분에 대한 어떤 전류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파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위에처럼 제너 다이오드 쓸 때는 여기다 이제 항상 저항을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를 이제 쓰는 게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다가 이제 정전기 대책으로 이제 불량이 이제 났던 걸 이제 저항과 제너 다이오드를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선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FPT가 이제 회로 내에서 동작하면은 뭐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은 외부 커넥터와 이제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는 외부 이제 서지나 정전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FPT 사용도 보면은 이제 FPT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그 제너 다이오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파워 FPT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대책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소신호 FP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제너 다이오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온오프 회로 같은 이제 외부 커넥터 연결되는 이제 그런 FPT는 이제 반드시 이제 이런 그 저항하고 제너 다이오드를 이제 추가해가지고 어떤 정전기나 서지에 대한 그런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